이준석의 공산주의식 입막음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김학은TV입니다. 자, 500만의 함성이 장동혁을 움직였습니다. 이준석의 선관위 숙제는요,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렸는데요. 국민의힘 TF가 전격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TV조선이 놓친 대박 사건,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과의 끝장 토론,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은요, 유튜브 생중계 동시 접속자 최대 32만 명까지 찍었고요. 영상 조회수는 지금까지 5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1000만 회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소식이요, 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가 진영이 적극적으로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후덜덜하지 않을까? CIA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유권자 15%가 지켜본 이 광경은요, 단순한 토론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갈구하고 있는 국민적 함성이다 라는 거죠. 자, 굳이 승패를 따지자라고 하면요, 토론 때 오른 순간부터 이준석은 진 겁니다. 이준석이요, 팬앤드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이준석에 대한 의혹 검증하자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 이준석을 그 토론 때에 앉힌 것부터가 이긴 겁니다. 이준석은요, 토론하자라고 한 순간 진 거고요. 토론장으로 끌어올린 그 자체가 국민적 승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요, 상대방을 설득하기는커녕 뭐 그냥 해봐 뭐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쩌라고가 이준석에게도 이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만한 태도를 일관하더니 들고 나온 자료마다 선관위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선관위 하청 자료였죠.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인간이 국민의 의혹을 대변하기는커녕 선관위 숙제나 읽어주는 비루한 민낯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드디어 이 뜨거운 민심에 장동혁 당대표가 빠르게 응답을 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 토론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500만 명의 시청은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아싸!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요, 음모론 아닙니다. 당 내에서도 음모론이다 라고 꾹꾹 담아내던 사람들 다 엔 추파춥스죠. 야당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500만 민심을 받들어서 당 차원의 선거감시 TF 구성 그리고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도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륜TV가 꼼꼼하게 검수한 구독자 몰에 너무너무 좋은 상품들 꽉꽉 채웠습니다.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정선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목격한 우리 선거 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 대단하죠. 또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도 여러 가지 또 예시로 드러내면서 또 한 번 개몽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문제죠.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79%, 80%에 가까운 사람이 중국인이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구에서는요, 이 13만 표가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1000단위, 2000단위의 유권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죠. 이 외국인들이요, 집단화 해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오래 산다라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데 왜 너희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냐라는 거죠. 상호주의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초안전의 도구로 악용될 안보적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지방선거 전에요, 이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사전투표 인쇄 날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요,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법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이 유권자 신분 확인하고 옆에서 착착착 뽑아서 선거관리인이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신속성을 두고 선관위들이 자기들 편하자라고 도장을 찍은 종이를 인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 표, 10만 표, 수백만 표를 촉촉촉촉 찍어내가지고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억정의 어그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게 바로 유령 투표지. 그러니까 대량 복사 도화선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도요, 직접 날인을 강제하는 법이 논의 중인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고 하면 인쇄 날인 이거 당장 멈춰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스템 보안 취약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외부 해커가 침투해가지고 개표 결과값이나 투표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얼마 전에 FBI가 압수수색한 폴턴 카운티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해킹된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었지만 해킹됐는데 뭐 거짓말 한다라고 덮어집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는데 말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전자 개표기 폐지 그리고 사전투표 제한을요, 국가비상사태급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달한 초안을 작성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 낡고 위험한 시스템을 고수할 수 없다라는 국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수출했던 개표기, 이게 국가 안보를 해치는 테러 위협으로 격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죠. 토론회 시청자 500만 명, 즉 유권자의 15%가 봤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젠다가 됐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맞죠? 이제 부정선거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오물들을 치워야 되는 단계에 오른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선관위를 향해서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틀막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부터 고민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제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TF를 전격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이준석을 박살을 내면서 쏘아올린 공론화가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움직여가지고 선거 시스템 재설계라는 거대한 변화를 끌어낸 겁니다. 탱탱 막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음모론이에요. 김재섭이가 나섰고 김용태가 부정선거 윤호개인을 외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발악을 했는데 이제 입이 쑥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선관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그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데, 아무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요, 징역 10년을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살인자급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하면 이 법을 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발악이요,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을 내세워가지고요, 어떻게든 음모론으로 덮어보려고 했지만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중국과 한패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존 밀스 대령은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준석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공산주의 투영. 이 말은 뭐냐면 이준석이가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머스크도 음모론자다 한 발언을 두고요, 공산주의식 비난 돌리기다 라고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하버드 가가지고요, 중국어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자학에 또 중국 4대 부론까지 심취를 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성적표 꼼꼼하게 분석 드렸죠. 컴퓨터 사이언스 배워왔다 라고 하는 놈이요, 7개 과목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과목을 중국에 심취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요, 하버드 갈 일이 아니라 북경대를 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 하버드 다닐 때 하버드에 공자 학원이 있었다라는 것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도요, 대학교 4학년이면요 취업 준비한다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어 고급과정 듣고요, 공자학도 듣고요, 4대 부론까지 듣고요, 심지어 일본 목파나 수업까지 들었습니다. 글쓰기 배우고 한국사 배우고 그리스 민주주의 배우고 중국 공자학 배우고 이따고 공부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세금 들여가지고 하버드를 왜 갔답니까? 국민 세금 들고 하버드에 갔으면요, 장학생으로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로 풀릴 게 아니라 과학에 이바지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세금이요 쌈짓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김정숙 샤넬 자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무부 차관보 존 밀스 전 대령이요, 이준석을 공산주의식 사상을 가졌다라고 비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권력도 지는 법이죠. 이준석의 거짓 행보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앞당긴 사람이 전한길 대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엄지척이다 라는 거죠. 미국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개입을 근거로 17페이지 행정명령 이거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요, 대한민국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1년 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자개표기 중국산 부품에 나라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장동혁 당대표 TF 구성 발표는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이제 500만 국민들의 분노로 타올라서요, 국민의 힘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사의 시간입니다. 역사는요, 단 한 번도 진실을 영원히 가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공산주의식 입막음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겠죠. CIA 신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토론으로요, 윤석열 대통령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